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오픈 클레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해드리는 리오픈 클레임 방법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리오픈 클레임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분들 말고요. 마지막 서티파이 하시고 실업수당을 받으신 후에 중간에 다시 복직을 하셔서 몇 달 일을 다니시다가 다시 실업이 되신 후에 리오픈 클레임을 해야 되는 분들을 상대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설티파이 한 날짜가 10월이나 11월로 끝나는 분들이 리오픈 클레임 나오면은 이거는 리오픈 클레임을 진행을 해보세요. 리오픈 클레임 진행하실 때 질문 중에서 영주권 만기일을 적어야 되는데 영주권 만기일이 없는 그런 영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영주권 번호가 앞에 3자리, 뒤에 9자리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영주권 만기가 없는 분들은 8자리 숫자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리오픈 클레임은 떴고요. 마지막 10월 달에 수당 받으시고 11월, 12월을요. 풀타임으로 다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설티파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케이스가 자동으로 클로즈 되면서 리오픈 클레임으로 바뀌거든요. 이분이 다시 1월 달부터 실업이 되셨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리오픈 클레임 버튼을 누르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작하는데 맨 위에는 메일링 어드레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주지, 레지던스 어드레스인데요. 위에 주소와 밑에 주소가 같으면은 same as 메일링 어드레스를 밑에 두 번째 레지던스 어드레스 할 때 누르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만약에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따로따로 쓰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셀폰 번호를 항상 쓰시고 타입의 셀이라고 항상 마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번호 넣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뜰 거예요. 이미 EDD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우체국에서 주소 표기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마크 똑같이 하시고 넥스트로 넘어가시고요. 거주지 주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넥스트 넘어가시고 위에 우편 주소하고 밑에 거주지 주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르면은 프리비어스로 가서 고치시고 맞으면은 submit을 누르세요.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실업수당 신청하실 때 여기 왼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 양식을 고용주한테 받았냐는 질문인데 대부분은 특이한 사양이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하시고 넥스트 누르시고요. 질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1번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노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POA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yes가 돼야 돼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신청한다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일한 날짜를 적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업수당 신청한 날짜가 아니고 가령 10월 말까지 실업수당 받으시다가 11월, 12월 일을 하시고 나서 다시 1월부터 실업이 됐다 그러면은 12월 31일까지로 적으시고요. 만약에 12월 1일부터 다시 실업이 됐다 그러면 11월 30일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번 A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받으신 급여 적으시면 되고 2번 B에는 몇 시간 일하셨는지 적으시면 돼요. 3번의 employer 타입에는요, 대부분 private sector employer일 거예요. 관공서 일하는 거 아니면은 간병인 하시는 분들도 다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돈은 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고용주는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방정부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4번은 여러분들이 실업이 된 이유를 말하는 건데 4번은 여러분이 일을 못하게 된 이유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은 하시면서 수입이 줄었다 그런 분들은 still working part-time or on call related to COVID-19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완전히 실업되신 분들은 laid off 이러면서 related to COVID-19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COVID-19과 관련됐다고 안 하시면은요. 이번 POA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4A는 간단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줄은 분은 시간이 줄었다. 레이오프 된 분은 레이오프 됐다 하시면 되고요. 4B는 견습 훈련 중이라서 일을 못했냐 그 얘기 있는데 보통 회사들이 입사를 하면은 3개월을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그래요. 수습 시간.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를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업수당 안 주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트타임도 허용을 해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질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노라고 하셔야지 yes라고 그러면 또 뭐가 걸릴 수가 있어요.
5번부터 17번은 이 화면을 멈춰서 한글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멈춰서 보시면 되고요. 8번 질문 같은 경우 제가 오른쪽에 답을 빼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리턴할 날짜가 있으면은 8A, B를 작성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여기 8번 A나 B에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여기 노라고 하시면 되니까. 6번은요, 시즈널 웍이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철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일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요, 방학 때만 일하는 학생이 이 시즈널로 원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때 2달씩 투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은 여기 시즈널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즈널로 넣으면 또 실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대답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질문들은 쭉 보시고 마크하시면 되는데 13번과 14번은요. 반드시 yes가 나와야 돼요. 여기 yes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실업 자격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 질문들도 쭉 내용 화면 멈춰서 보시면 이해는 하실 거예요. 19번 질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금을 12개월 내에 받을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요. 일반적인 소셜 연금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철도청이나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 기타 일과 관련해서 연금이 쌓여서 받는 분들 말고요. 401k 같은 거는 이걸 yes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대부분 소셜 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고용주 이름을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믹스해버리는 경우에도 디스퀄리피케이션이나 펜딩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쭉 적으시고 매니저 이름 적으시고 3번도 마찬가지로 우편 주소와 같으면은 여기도 yes 다르면은 no라 그러면은 다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xt 누르시고 우체국에서 표기하는 주소로 나오니까 여기에 그냥 submit 누르시면 되고요. Disaster information 여기서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에러 나셔서 잘 안 넘어가는 분들도 잘 보세요. Disaster information인데 이 질문에서 많이 에러가 나서 다음으로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자,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2020DR indicator due to the coronavirus 2020라고 돼 있는 거를 마크하세요. 여기 뭐 엄청 많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쭉 내리다 보면 이게 있어요. 이거 셀렉트 하시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카운티, 그리고 3번은 일하는 카운티. LA에서 거주하시면서 LA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로스앤젤레스로 쓰시고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 거주하시면서 LA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이걸 적으시면 되겠죠?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그 여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출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재난 지역으로 포함되느냐 그런데 여긴 거의 다 yes일 거예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5번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5번을 제가 한국말로 오른쪽에 뺐어요. 이 시뮬레이션은요. 세 번째 자영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을 시뮬레이션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6번에 몇 시간 일했는지 이거는 가게 오픈한 시간도 괜찮아요. 재난 선포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일하셨던 그 시간을 적으시면 돼요. 7번은 비즈니스 주소를 적으시는데 따로 사업장이 없고 집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집 주소 적으시면 돼요. 8번은 비즈니스가 소속되어 있는 카운티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9번은 간단하게 사유를 적으면 돼요. 10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재난으로 부상을 입었느냐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코로나 걸린 건 부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노라고 하시고요. 가령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화재 같은 거 있죠. 화재가 나서 재난 선포한 지역에서 화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쳤을 때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는 여기 다 노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 노라고 적으시면은 10A나 10B 같은 경우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요. 만기일이 없는 옛날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EDD가 맨 위에 자기들 기록에는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들 정보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샘플 멈춰서 한번 보세요. 영주권 만기일은 보통 여러분의 생일 날짜로 나와요. 그래서 2번 C에 생년월일을 적죠. 그러면 2번 D가
영주권 만기일이 없는 분들은 이 날짜를 입력을 무조건 해야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생일에 월 그리고 일 이렇게 적고요. 한 5년 정도 요 뒤로 날짜를 적으세요.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면은 이거를 2025년이나 2026년으로 날짜를 그냥 임의로 정하세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영주권 번호 9자리 숫자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이요. 8자리로 되는 분들은 우에 제가 샘플을 했어요. 그래서 8자리인 경우에는 앞에 0을 붙여서 만들어야 돼요. 9자리 숫자를. 맨 아래 영주권 번호 적을 때는요. 앞에 알파벳이 3개가 붙고 뒤에 숫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벳 있고 숫자까지 있는 분들은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옛날 영주권에는요. 알파벳이 없으면서 숫자 자릿수만 맞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숫자도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예제를 좀 드려놨어요. 알파벳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AAA로 맞춰서 그렇게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자릿수가 한 자리 모자르면 중간에 0을 넣어서 무조건 자릿수를 맞추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화면 멈춰서 읽어보시면 이해되도록 제가 잘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번호 맞는지 확인하라 그러고 만약에 틀리면은 프리비우스로 넘어가서 고치면 되고요. 맞으면은 여러분들의 우편 주소 집 코드를 입력한 후에 서밋을 누르시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 과정이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면마다 멈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